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어제는 비가 무척 많이 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상당히 날이 화창합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네, 저희가 이재동 교수님의 노비너 건강법과 관련해서 또 여름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이 노비너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운동요법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재동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하고 또 이번에는 좀 빠르게 네.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체질별로 맞는 그 음식 또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비너 건강법을 하려면은 이렇게 음식 그리고 운동, 수면 이렇게 저희가 그 시리즈로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음식에 이어서 운동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수면요법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오늘 유튜브를 검색을 하셔서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은 그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그 질문을 적어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운동요법을 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일단 될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소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강조를 드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질병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지수가 뭐 알다시피 뭐 엄청난 가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질병이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감염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의 감염 이런 게 아니면 네. 대부분 이제 내 몸의 에너지의 내 몸의 문제고 그 내 몸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몸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몸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질병이 오게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다치거나 뭐 이런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대나 이런 걸 손상을 받더라도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이면 뭐 한 달이든 뭐 아니면 1, 2주든 이렇게 염증을 잡아주는 소염진통제를 좀 먹거나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네. 다 회복이 되는데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못하면 그 가벼운 손상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만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계속 그 노비노 건강법, 어쨌든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한 네.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노비만 노질병, 이 노비노 건강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죠. 또 네. 우리가 일상의 움직임으로서 에너지가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순환이 네. 되면서 인체 각 뭐 머리카락부터 해서 네. 눈, 코, 입, 전신으로 다 이제 공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 생성과 이 순환되는 것들이 이제 수면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정신 활동도 네. 들어갑니다.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에너지의 어떤 밸런스, 생체 리듬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에너지를 잘 인체 각 기관에 잘 보내주고 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일정한 어떤 리듬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게 되면 네. 사실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은 저는 뭐 만성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병은 생활요법으로 사실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치료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생활요법으로 네. 치료될 수가 있고 병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생활요법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들 네. 사실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고 또 운동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힘들고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으로서 오히려 그 균형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걸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병원의 저는 역할이 아닌가. 네. 또 거기에 대한 오늘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환자에 대해서 그 개인의 맞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네. 이제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운동에 대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에너지 생성과 순환 균형의 문제에 따라서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한 번만 내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네. 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없는 어떤 부드러운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먹어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네. 힘이 나야지 운동을 하고 또 근육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잘 먹는 쪽으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전신적으로 비만하고 몸이 비대하면서 무겁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이 독소를 끌어내야 됩니다. 네. 독소를 제거하는 게 우리가 뭐 요즘 뭐 해독 주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먹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줄이면서 나중에 목표는 위를 줄이는 거다. 네.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 접시에다가 하나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놓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성의 갱년기라든지 평소에 잠을 못 자다든지 이러면서 에너지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 뭐 얼굴에 상열감도 있고 오히려 아래는 시리고 또 예민해지고 뒷골도 땡기고 이런 경우는 에너지 이제 균형이 깨진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에너지, 물과 불의 에너지가 이제 균형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나는 해산물 종류는 약간의 성질이 그 음식 자체가 어떤 본질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부족한 물의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서 오히려 좀 균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제가 아침 10시 이전에 드시라. 왜냐하면 10시 이후에 먹으면 이게 12시간 몸에 있으면서 밤 10시 이후에까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깊은 딥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커피에 대해서 10시 이전에, 오전 10시 전에 먹는 게 좋다 해서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죠. 잠도 좀 잘 자는 것 같아요. 조금 저녁이 되면 오히려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한 뇌세포가 어쨌든 이 카페인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몸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 생활요법 중에서 운동요법에 대한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으실 텐데요. 듣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경희의료원에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150분을 선착순으로 정해서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분 이상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도 오늘도 역시 이 커피 쿠폰을 15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 경희의료원 채널이나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그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분을 선정을 해서 7월 24일에 또 모든 분들께 150분께 또 커피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그쪽 채팅창 설문조사란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기쁜 소식을 드리고자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운동요법과 관련해서 내 체질은 이런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경희의료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20분 또 40분경에 이 질문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내 몸 에너지에 맞는 운동요법 드디어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요즘 뭐 사실은 운동에 다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SNS 같은 데를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운동들이 사실 좋은 운동들이 많이 소개를 되고 있죠.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내인데 맞는 게 있고 또 네. 맞지 않은 게 있고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또 좀 더 오히려 몸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제 네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운동이 사실은 맞는 운동이 있고 오히려 좀 불편한 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운동이 다 맞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오늘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운동에 이제 맞는 운동, 각 이제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맞는 운동을 제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뭘까요? 예.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자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대부분 뭐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 있다든지 또 이제 뭐 일을 한다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세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세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세는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진 게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순환이 리듬을 돼요. 네. 순환이 돼야 되고 일정의 어떤 패턴을 리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를 통해서 순환이 된다 그랬죠? 우리 한의학에서 경락이요. 그렇죠. 네, 경락이잖아요. 그 경락을 통해서 에너지가 가는데 우리 경락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이 앞쪽에요. 몸 네. 앞쪽에 이 어떻게 보면 물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경락을 하나의 수도 파이프로 생각해 보면 네. 이 복부 쪽, 그 다음에 이 등 쪽으로 해서 팔다리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자세를 계속 이렇게 숙여 있다든지 또는 뭐 옆으로 접어 있다 이러면 호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접히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히겠죠. 그렇죠. 네. 예, 막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숙이는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이 복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음경에 우리가 이 복부 쪽의 경락을 음경이라 그러고 이 등 쪽의 경락을 양경이라 그러는데요. 네. 경락에서 네. 이 음경이 접히게 되면 이 경락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각 인체 기관들은 어쨌든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거기에 대한 의식 없이 이 일상적으로 계속 이게 뭐 하루, 한 달, 1년 뭐 이렇게 몇 년 쌓이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안 좋겠죠. 장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어쨌든 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경락을 바로 세운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경락을 바로 세우는 방법은 사실은 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 똑바로. 네. 네. 바로 세우는데 그냥 이제 바로 세우면은 이게 뭐랄까 좀 어떤 의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세우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방법은 약간 우리가 배꼽을 네. 이 배꼽을 등 뒤쪽으로 이게 등 후 상방 쪽으로 약간 당긴다는 생각을 하면요. 이 가슴이 펴져요.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교수님 말씀대로 한번 자세를 예. 이렇게 똑바로 배꼽을 뒤쪽으로 예, 끌어는 등 듯한 뒤쪽에서 느낌으로 약간 한번 후 해보시죠. 상방 뒤쪽에서 배꼽이 앞에 있으면 뒤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우리 등 뒤쪽으로 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면 몸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오랜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이 드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그걸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네, 그게 필요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건 바로 경락이 순환이 안 되고 접히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쉽게 말하는 지방이 쌓이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복부 옆구리 또 팔뚝 이 다리 접히는 허벅지 이게 다 사실은 접히는 부분이에요. 관절이 접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접히면 순환이 안 되면서 거기 쌓이게 되고 지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운동보다는 우리가 자세가 더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자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요. 이 자세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라는 데가 WHO잖아요. 네, 그죠? 네, 네. WHO에서 이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책상 근무자는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일어나서. 네. 예. 근데 일어나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있어야 뭐 돼요? 일어나서 사실은 운동을 안 하더라도 네. 일어나서 한번 피워주는 거. 우리가 호수가 접혀 있는 걸 30분마다 한 번씩 피워만 줘도 네. 또 나름대로 정체된 게 순환이 되면서
그 각 기관 어떤 영양 공급에 또 보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 권고사항이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하루 5시간 이상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높다는 거거든요. 비만이. 네. 그만큼 비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락에 순환이 안 되고 접히면 지방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대부분 뭐 요즘 데스크탑 작업으로 책상에서 많이 근무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한 1.5배 비만율이 높다는 거고. 근데 사무실 근무하면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기는 상당히 불가능이죠. 좀 예, 어렵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제 그래도 생각에는 한 번씩 좀 이렇게 일어나는. 네, 제 것은 생각에는 뭐 1시간 단위든 우리가 알람 같은 거는 남인데 피해 안 끼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네. 적은 소리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50분이든 1시간마다 이렇게 알람 울릴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지개라도 한번 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쌓이면은 이제 건강에 사실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학생들도 네. 뭐 특히 이제 성장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WHO에서도 권고를 할 정도로 이게 우리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에너지가 흐르는 호수가 접혀 있는 거를 네. 한 번씩 세워주는 거. 이게 접힌 걸 풀어주는 이게 중요하다. 예. 여러분께서도 네.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루에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30분에 가능한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 신조만 갖고 계셔도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요.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맞아 그런 부분이 중요해 이러면서 이제 생활에서 이제 그 쌓이다 보면 이제 습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예. 계시는 분도 좀 이렇게 한 그렇죠. 번씩 일어나서 누워만 계시지 그렇죠. 말고 이렇게 해야 예, 되겠네요. 그렇죠. 네. 누워 있으면 에너지가 거의 이 순환이 잘 안 정체가 돼, 되죠. 정체가 되죠. 네. 왜냐? 누워 있으면 에너지가 빠르게 움직이지를 않아도 그냥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활동을 안 해. 세포가 활동을 안 하니까. 네. 굳이 에너지를 급하게 보내줄 필요도 없고 공급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몸이 처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약간 배꼽을 당기고 몸을 세우는 것만 해도 굉장한 운동이 되고요. 특히 이제 복부 비만에는 뭐 굉장히 저는 많이 도움이 네. 된다. 저 스스로도 많이 그걸 느끼고 있고 네. 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질문을 주셔서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이제 이런 의식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아요. 단전이라는 거 아마 많이 뭐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네. 그 단전이라는 게 에너지가 모여있는, 기가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이제 단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배꼽 아래거든요. 배꼽 아래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아래를 이제 우리 보통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배꼽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전을 당긴다는 거는 이 단전을 저는 이제 고무풍선에 조금 비유를 해보면 그 고무풍선을 우리가 이제 이게 부풀러 있을 때 손으로 눌리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 압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아무래도 밖으로 확산되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배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민다는 느낌으로 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뒤쪽 상방으로 당기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몸이 세워지고 네. 또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이제 힘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죠. 네. 예, 힘이 들어가고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뭐 허리 아픈 요통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배꼽을 당기고 몸을 세우게 되면 이 허리를 잡아주고 지금 그 단전 주위의 어떤 에너지가 강화되면서 네. 허리 힘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특히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서서 일을 할 때도 서서 일을 할 때는 더 좋죠. 서서 일을 하면서 약간만 이렇게 배를 조금 단전을 당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네.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네,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지금 상담을 해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 또 필히 또 연결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어트잖아요. 이제 저도 환자를 이제 비만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이제 환자들 중에 오는 경우 저는 이제 운동해서 몇 킬로를 뺐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졌는데 요즘 뭐 조금 그 바쁘고 그러면서 또 운동을 못 하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는데요. 네. 이제 그런 환자 케이스를 떠나서라도
이제 연구 논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에 운동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운동을 이제 많이 해도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구 논문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당연히 운동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줄겠죠.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네. 몸이 슬림해지고 다이어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생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우리 선생님 평생 동안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 평생 할 수 있는 환경의 운동이 아니면 제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그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살을 빼겠다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기관들이 그 운동을 한 그 패턴에 적응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몸의 어떤 기능들이 다 적응이 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한 6개월 하고 그냥 중단을 해버리면 네. 그 세포는 운동에 맞춰져 있다가 네.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요요군요. 예, 그게 요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이 역현상이 잘못 관리가 되면 더 살이 찌게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면 이제 다이어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다이어트 하겠다고 작심하고 운동하는 거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얘기 드린 대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평생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운동만 하지 그 이상의 무리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트가 돼요. 아, 저절로. 예, 분명히 네. 다이어트가 됩니다. 다이어트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적게 먹고 막 갑자기 많이 움직여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절대 이거는 몸의 생리적인 아까 얘기했던 모든 세포나 이런 생리적인 기능의 어떤 역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문제가 생기고 또 요요가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환경에 맞게 또 거기에 맞게 그걸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불순물은 빠지게 되고요. 몸은 건강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맞춤,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음식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오늘 얘기할 맞춤형 운동도, 예, 운동. 내 몸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저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뭐, 가능하면 이제 걸어라. 특히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저와의 약속은 저는 올라가는 계단은 무조건 저는 걷는다라는 게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계단은 무조건 걷는다. 그렇죠. 가능하면 걸어서 간다. 뭐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뭐 교수님 그러세요? 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와우. 뭐 병원에서도 이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용하죠. 내려갈 때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그냥 계단을 걷게 되면 이제 다리를 내리면서 이게 몸에 근육이 풀린 상황에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네. 이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을 만나면 감사하다, 아이고 반갑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교수님이 그래서 예. 이렇게 항상 젊음을 유지해 아니 주는 것 뭐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자기와의 어떤 약속 같은 건 좀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네. 평소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라. 그리고 뭐 몸 세우는 아까 얘기했으면 경락을 네. 접히지 않도록 몸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예, 가장 또 많이 우리가 하는 거는 일상에서 움직이는 걷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몸 세워서 많이 걷는 거를 좀 추천. 그러니까 배꼽을 당기고 몸세워 걷기 이거를 예. 꼭 실천을 하고요. 네. 자, 교수님 질문들이 네.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질문 이제 좀 받고 해볼까요? 할까요? 네. 네. 이선화 씨입니다. 명태후 아쿠아로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즘 부쩍 잘 넘어져서 다치고 있어요. 따로 1대1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넘어지신다 했어요. 네, 우리 이선아님 제가 하나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주부들이 아쿠아 에어로빅을 많이 해요. 물에서 하는, 네.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조금 몸이 좀 비대하다. 또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빈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쿠아 에어로빅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추천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팔다리도 좀 가늘고 좀 피로도 가고 소화장애도 좀 있고 하지만 배는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쿠아 에어로빅이 오히려 몸에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팔다리가 조금 가늘면서 배만 나온 이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네. 그 에너지가 부족한데 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더 뺏기면서 오히려 에너지 순환이 더 안 되고 몸이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몸이 비대하면서 이런 경우는 그냥 평지에서 이 바깥에서 하기에는 이 체중이나 중력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부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연성도 키우고 근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선혜 씨는 본인의 그 체형이 어떤지 그걸 먼저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상태가 내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지지난번에 네. 그 내 몸의 에너지에 따라서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또 패턴에 따라서 어떤 그 성격이나 어떤 체형이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네. 참고하셔서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분 올려주시죠. 키로시 교수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거북목도 교정 가능한가요? 굉장히 네. 좋죠. 아. 예, 굉장히 좋죠. 이렇게 우리가 배꼽을 집어넣는데도 이 목까지 가슴이 되나요? 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가슴이 펴지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사실은 현대인들 이게 너무 스마트폰 뭐 제가 아침에도 이제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다 보죠. 예,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좀 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몸 좀 세우고 오히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철에서 핸드폰 볼 때 이렇게 좀 예, 세워놓고. 약간 좀 이렇게 몸을 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본인은 사실은 크게 이게 내 몸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접혀있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 공급하는 그 호수의 어떤 역할을 못 하잖아요. 경락의 네. 역할은. 그만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거북목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 배꼽을 후상방으로 당기면 가슴이 펴지고 당연히 목이 이제 예, 몸이 잡히죠. 그래서 예, 해보시죠. 예. 네. 네. 다음 분 김주환 씨. 예전에 다리에 부상을 당해서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관리를 미흡하게 했더니 살이 찌면서 무릎이 더 안 좋아져서요. 그리고 요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요즘 건강 관리도 필수라 건강 관리 함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운동 다이어트가 있습니까? 네.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성함이 김주환 김주환 님은요. 일단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살이 찌면서 이제 관절이 안 좋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주환 님은 운동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식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식사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근력이나 관절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몸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이제 서서히 조금씩 늘려 나가셔야지 몸이 이제 비대해지고 살이 찌니까 운동해야 되겠다고 이제 운동에 급하게 달라들게 되면 네. 사실 관절 다 무너지거든요. 관절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고 몸을 만들고 나서도 사실은 원상태의 관절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살이 쪘다는 거는 일단은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서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몸이 무거워지면서 관절에 당연히 부담이 가고 연골이 자극을 받고 상처를 네. 받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한 최소한 한 달부터라도 보통 이제 제가 3개월 얘기합니다만은 3개월까지는 뭐 그 하더라도 한 달만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한번 줄여보시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운동은 관절에가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시간을 하니까 힘들면 30분만 하시고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선은 식사 조절을 통해서 이 관절의 지방을 줄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김재현 씨께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최성규 씨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앞부분에 근육통이 오르내리며 느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좀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할 네, 좀 예, 네. 같는데요. 네. 이제 단순하게 지금 우리 최성규님 말씀대로 이 옆구리 쪽에 어떤 늑간이나 이 어떤 뭐 복사근 쪽에 근육의 통증인지, 네. 예, 근데 이제 어떤 외부의 충격이 없이 그렇게 근육만이 아픈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내부 장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최성규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가까운 내과나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게 사실은 얘기하는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내부 장기에서 오는 연관통인지를 한번 우선 체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또 저희가 네. 그 에너지별로 네. 운동요법을 들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지금처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모아서 한꺼번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네. 이제 마른 복부 비법 예, 마른 복부. 우리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음식을 먹고 어떤 충분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하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근육의 원료가 되는 또 단백질 같은 경우도 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운동도 못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부족해지고 이제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일만 먹어도 그게 대사가 안 되면서 복부에 자꾸 이제 변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마른 복부 비만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질환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피곤하고요. 늘 평소에 피곤하고요. 또 손발도 차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좀 지속이 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서 뭐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손발 끝까지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그런 또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어지럽기도 하고 요즘 어지러운 환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제 그 어지러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생성해서 머리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거북목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고 하다 보니까 목 어깨 근육이 경직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경직이 오면 평소에 소화 잘 되고 하는 분들도 여기 에너지가 머리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경직이 오면 충분히 우리가 청각신경이든지 뇌 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거기에 세포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 외부에 어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 혈압도 아무래도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혈압 현상이 초기에는 저혈압이다가 이제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고혈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머리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어지럽고 뭐 두통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귀에 소리 나는 이명증 메니에르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평소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면 귀에 충분히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검사로서 뭐 MRI 검사 찍고 무슨 검사로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어떤 우리가 귀나 뭐 어디 부위의 종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검사로 이상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우리 한의학에서 기혈이라는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어떤 그 기관의 세포나 기능 기관들이 제 영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는 마른 비만인가 마른 복부 비만인가를 제일 먼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손발은 가늘고 배만 나왔다 이러면 마른 복부 비만입니까? 그렇죠. 형태가 지금 이제 말씀대로 팔다리 가늘면서 배가 나오면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죠.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체중이 어떻게 보면 좀 저체중에 가깝고 또 늘 피곤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체형은 마른 복부 비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에너지 생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질환들이 왔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병의 어떤 상태를 알아보는 거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시력이 저하되든 뭐 어쨌든 치매, 파킨슨, 건망증 이 다 내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사실은 내 머리, 내 세포에 제대로 또는 눈이나 코나 귀든 어쨌든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에너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내 몸에서 에너지 생성이 잘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걸 간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치매, 파킨슨, 건망증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뇌세포의 노화 현상인데요. 그 노화를 막으려면 좋은 영양분이 가져야지만 뇌세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기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가서 뭐 치매 또는 뭐 어떤 파킨슨에 좋은 어떤 그 약만 먹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몸에 어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나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은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운동에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순서가. 우선은, 네. 예, 왜냐하면 먹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네. 음식을 먹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에너지가 만들어야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마른 네. 복부 비만이면 네. 자꾸 배가 나오니까 음식을 또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 원인과 어떤 결과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몸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대로 비록 팔다리가 가늘고 말랐지만 이 복부 비만이고 또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뭐 고지혈증 진단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이라 그러면 혈액 속에 지질이 많은 거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네. 또 지방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걸 피하죠. 네. 그러니까 근육은 더 못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서 악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방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아. 두부, 콩, 계란, 생선 같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단백질. 예, 네.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먹어도 뭐 우리가 밥에도 우리가 현미밥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오히려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실은 의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약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고 운동할 힘이 생겨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운동을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부족해서 이 순환이 안 되던 것을 한번 이렇게 작동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어쨌든 가볍고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걷는데도 살 안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네. 뭐 스피드 워킹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운동은 스피드 워킹 해야지만 운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일반 우리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평소에 피곤하고 손발 차고 또 소화 안 되면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에너지가 되면서 좀 움직이고 할 때는 편안하게 걸으면 돼요. 아. 기분 좋게. 네. 예, 그냥 사실 뭐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음악도 발라드 음악 같은 거 그냥 그런 걸 들으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걸으면 돼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그분한테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천할 만한 운동은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단전호흡을 많이 권해요. 네. 단전호흡은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 하는 거죠. 앉아서도 네.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누워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이게 위기능이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환자분 일반인들이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위를 좀 기능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못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운동이 이 팔다리를 쓰는 근육 운동도 있지만 이 내부 장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우리 오장육부를 움직여주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단전호흡인가요? 그게 단전호흡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은 단전호흡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건강에 우리가 뭐 단전호흡 그러면 다 그 건강에 좋은 운동이고 호흡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느냐? 오장육부를 움직여주는 운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위에 운동성이 떨어져요. 위 무력증, 네. 위가 무력해주면서 무력한 데다가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입에 맞는 게 있어서 많이 먹게 되면 이 위가 어떻게 보면 운동이 늘어나 버리죠. 네. 그래서 위 하수가 또 오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그 단전호흡 같은 걸 통해서 장기 장부 운동을 해주고 특히 이제 위의 운동성을 높여서 위 기능을 좀 네.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잔 근육을 쓰는 거고 또 격렬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 가끔 요가 뭐 필라테스를 좀 심하게 환자분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강하게도 운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절대 본인의 몸에 맞게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운동도 그냥 밖에 나가서 뭐 걷든 할 때 땀이 그냥 촉촉하게 좀 날려고 한다 할 정도로 땀을 너무 빼면 안 되고요. 힘이 드니까. 예, 네. 그러면 안 되고 땀이 좀 몸에서 날려고 한다고 할 정도로만 운동해도 충분한 운동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몸이 이제 적응하면서 그래도 근육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위기능도 또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서서히 이제 바꿔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이제 이 복부 비만인 분들 지금 이렇게 단전호흡, 요가, 스트레칭, 필라테스 같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은 운동이 네. 좋다고 말씀해 네, 주시네요. 네, 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좀 꽤 됐습니다만은 우리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런 이 대담하는 그런 네, 이제 네, 프로가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86세 할아버지가 네. 프랭크를 7분 동안 프랭크 할아버지더라고요. 네. 별명이. 그 7분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씩 프랭크를 1분 하기도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프랭크는 모든 전신 그러니까 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든 순환이 안 되든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할 균형이 뭐 문제가 있든 모든 체질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진짜요? 예. 아, 플랭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열심히 하세요. 우리 프랭크 네. 자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우리가 경락을 바로 일자로 네. 우리 몸을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직선으로 해서 이제 팔꿈치로 이렇게 버티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시면 당연히 단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배를 당기지 않으면 네. 프랭크 금방 무너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배를 당기면서 이 경락을 바로 곧게 세워서 배를 당기는 이 자세가 전신의 에너지 공급으로서는 최고의 최고예요. 운동, 예, 네.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7분 동안 하시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제가 들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1분도 하기 힘들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뭐 1초씩, 뭐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늘려나갔군요. 네,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지금 이제 7분 동안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시간 뭐 말씀대로 1분 하기도 버티면 힘들죠.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에 아주 최고의 집중적으로 예, 운동을 할 수 하는군요.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얼굴의 화색이 좋아지죠.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 1분만 이렇게 힘들지만 뭐 30초도 좋고 버텼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얼굴이 뭐 이제 붉은 게 그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피부, 얼굴 세포까지 에너지를 보내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 예. 플랭크 네. 정말 열심히 예. 해야 되겠군요. 네, 열심히 어쨌든 모든 체질에서 네. 프랭크는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혹시 그리고 금기되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예, 아까 우리 이제 아쿠아 여러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특히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반드시 꼭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게 수영이에요, 수영.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수영은 대부분 뭐 그냥 좋은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으로 좋은 운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더 피곤해져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배에 힘이 없고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그런 여성분들도 많은데 네. 그 일반 상식으로 그냥 허리에는 수영이 좋더라 그래서 수영하고 네.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들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네. 예, 예. 수영은 또 진짜 좋은 또 체질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일단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의 문제가 아, 교수님 잠시 예.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전신 순환 먼저 얘기를 듣고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 네, 질문 받도록 예, 제가 네네. 좀 빨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자고 나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비만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이제 전신 비만은 당연히 순환이 안 되는 게 전신 비만. 네. 체형은 전신 비만이고 증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얼굴도 붓고 붓고, 몸이 네. 무겁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오히려 좀 가볍고. 네네. 그리고 말씀대로 전신 비만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혈압, 당뇨, 심장질환, 중풍 이거 다 지금 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몸이 무거우니까 무릎, 발목, 발바닥, 다 관절 다 무너지거든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방이 많다 보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니까 네. 순환이 안 되면 몸에 피가 이제 우리 혈액이 탁해져요. 네. 그걸 이제 의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탁해지면 자기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는 그걸 적으로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 섬유건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다 올 수가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암도 사실은 가장 원인의 1위가 비만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배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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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내 몸의 에너지 순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를 생각해야 되고, 네. 이제 음식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운동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은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예, 그래서 네. 뭐 운동하겠다고 조깅한다고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은 됩니다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지금 지방이 많은 상황에서 네. 또 그 관절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운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관절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특별한 그런 운동보다도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예, 일상에서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도록 근데 하는. 저런 분들 가만히 보면 네. 안 움직이고 소파에 그냥 몸이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걸 좀 의식하시고 네. 소파에 누워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면서 지방은 점점 더 쌓인다라는 생각을 의식을 하시고 뭐 진짜 뭐 TV를 보실 때도 서서, 예, 거실에 서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소파 없애야 돼요. 예, 거실에 예, 좀 이런 혁명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예, 소파 없애고 뭐 서서 한다, 아니면 실내 자전거를 둔다든지,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의 패턴을 좀 바꿔서 몸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걷기인데, 이제 걷기를 이런 분들은 사실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돼요. 이제 이걸 뭐 좀 더 정확하게는 1초에 한 3보, 3보 정도, 이거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느낌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는 걸어야지만이 지방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신 비만이신 분들은 마른 비만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빨리 걷고 그렇죠. 에너지를 예. 많이 좀 그렇죠. 태워야 소모를 되겠군요. 태워내야 네. 되고 뭐 이 순환을 어쨌든 많이 시켜야 되니까 좀 격렬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너무 비대한 경우에 또 관절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도록 노력하시고, 흔히 얘기하면 땀 빼는 유산소 운동, 네. 예, 유산소 운동이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에어로빅 자체가 이게 이름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죠? 네, 네. 에어로빅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에어로빅. 그다음에 수영. 아까 우리 팔다리 가늘고 복부 비만 수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분한테는 최고의 운동이죠. 어. 왜냐하면 중력이 물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이게 관절에 부담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열심히 움직이게 되면 지방 대사라든지 어떤 몸의 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이 어느 정도 빠지고 견딜 정도가 되면 조깅도 좋고요. 네. 뭐 등산도 좋고. 그다음에 또 프랭크 뭐 이분도. 최고의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오히려 조깅보다는 오히려 계단 오르기가 더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조깅은 뛰면서 이게 중력의 충격이 네. 관절이 많이 가지만 계단 오르기는 어떻게 보면 몸을 근육을 이렇게 그 뭐랄까 잡으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관절의 부담은 적거든요. 하지만 걷는 것보다는 또 운동 효과는 한 1.5배가 나니까 네. 짧은 시간에 계단 오르기가 좋군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살 빼려고 단기간 운동하는 건 하지 마라. 네. 예? 오히려 6개월, 1년 내로 1년 이상 하기 힘들다. 이런 건 오히려 역현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네. 말씀드리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씨인데요. 저는 발목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갑자기 아파서 걷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의외로 발목 아프고 발바닥, 우리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는 발목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니까 발바닥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몸을 생각하라는 거죠. 몸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지금 순환이 안 되면서 상체 비대하면 네. 이 지방 덩어리 1kg가 움직임에 따라서는 5kg의 부담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바닥이 아프군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만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에너지가 자꾸 위로 뻗치게 되고 목 뒤가 오히려 뻣뻣해지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래는 차고 시리고 하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하체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이게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만 잘 자면 이분은 발바닥 좋아지거든요. 예, 에너지가. 예. 발바닥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 뭐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어떤 뭐 그런 뭐랄까 좀 힘들게 걸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발바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발바닥 아프고 발목이 아픈 경우는 발목이 삐어지도 않는데도 발목이 네. 아프다. 그거는 몸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박경숙 씨도 몸의 상태가 많이 좀 비만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그렇죠. 하셔서 네. 그걸 해결을 하셔야 그렇죠. 되겠군요. 내 몸의 에너지 정상화하면 뭐 네. 발목, 발바닥 제가 어느 정도 확신드립니다. 분명히 좋아지실 네, 겁니다. 다음 예. 분요. 네. 이현순 씨,
요즘 1km 정도 걸으면 오른쪽 발바닥 이분도 통증이 예. 있어요. 잠시 쉬면 괜찮아서 1km 단위별로 나눠 걸으면 괜찮아요. 하셨어요. 예. 이거는 우선 일단 걷는 양을 줄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픈 정도로 걸으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든 이 발이든 이게 1km 정도에 걸을 수 있는 지금 근력이라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왜 그러면 1km 정도도 1km 정도에 걸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체중이 너무 과하지는 않는지 또는 하체가 너무 기능이 떨어져 약하지는 않는지 에너지 균형의 문제로서 또는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내가 충분히 다리 쪽이든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지 이걸 이제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운동을 지금 괜찮은 단위별로 나눠서 운동을 하시면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몸의 문제를 같이 변화를 주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1km가 아니라 2km, 3km도 이제 걸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환경이 되죠. 예. 네. 이제 예. 이현순 씨께 답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양내 김양내 씨, 수영할 때도 복근을 키우라고 하던데 배꼽을 당기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복근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수영할 때 예. 어떻게 이렇게 당길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쨌든 배꼽 당기면서 몸 세우게 되면 당연히 복근 생길걸요. 네. 예. 복부 지방도 줄고 복근 생기죠. 당연하죠. 아, 네. 예. 계속 한번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아이브루 씨, 일어설 때 무릎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크게 납니다. 연골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분들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골에 문제가 일단은 우두둑 소리가 난다는 건 연골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는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이든 인대가 이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작용을 해서 그걸 보호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기능이 약하다는 거죠. 아. 기능이 약하니까 그 충격이나 그 힘을 나름대로 이 보호를 못 해주고 그 충격이 연골에까지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충격. 예, 무릎을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강하고 제기능을 하면 일어날 때 그 근육의 기능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기능이 약하다 보니 그 중력이나 충격이 뼈에까지 연골에까지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아이브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릎이 어쨌든 근육이나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 과한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인 중력을 받는 게 바로 무릎이잖아요. 네. 체중과 밑에 근육의 지지력의 어떤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무릎 주위의 어떤 근력을 특히 종아리 근육이나 이런 걸 단련하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 네. 또 체중도 좀 줄이면 비록 연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술하거나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중이 줄고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이 강화되면 연골이 조금 손상이 가도 전혀 소리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네. 전혀 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그런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있나요, 질문이?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오기 골프씨 받고 선생님 또 강의 네. 들었죠. 네. 왼쪽 다리가 신경이 눌려 마비된 상태에서 네. 척추관 협착증 네. 수술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수술한 지 1년이 네. 되었는데도 아직 다리가 불편합니다. 네, 예. 어떻게 제가 치료하실까요? 오늘 오전에 제가 진료를 했는데 네.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2번 한 환자거든요. 네. 2번 했는데도 하고 나서는 좀 괜찮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하고 또 요번에 다시 아파서 이게 도저히 수술은 답이 아니겠다고 해서 네. 이제 제 인대 찾아온 환자였는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허리가 약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허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 허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이유는 몸의 문제라는 거죠.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온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제대로 많이 안 하세요, 본인이.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과식하면 뭐 건강에도 안 좋다, 뭐 비만하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딱 했는데 그 체성분 검사를 근육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의 한 뭐 6kg 정도로 부족한 정도니까 근육량이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허리를 싸고 있는 척추를 싸주는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분은 잘 먹고 근육을 만들어야지만 몸을 잡아주는 허리 근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질 않고 허리 아프니까
MRI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이제 해서 그걸 제거하는 시술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왜 좁아지고 척추관이 왜 협착이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군요. 예, 그게 바로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몸의 무게가 예, 근육에서 보호를 커버를 못 해주고 그게 다 척추 디스크나 이런 데 압박을 주니까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협착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생성은 잘 되는지 그래서 뭐 근력은 충분한지 또는 내 몸의 순환이 잘 되는지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너무 비대해지는 왜냐면 비대해도 허리에 부담이 늘어잖아요. 예, 중력이 늘어나면서 허리 근육의 기능을 약하게 하게 되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체 리듬 같은 경우 잠을 못 자고 매일 항상 뒷골 당기고 뭐 깊은 잠 못 자고 예민하고 이러면 네. 허리 힘 못 쓰거든요. 네. 예, 다 기고 위로 뻗치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예, 중요하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많은 환자를 보지만 척추관 협착증 그렇게 진단받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수술 받기 이제 수술이 싫어서 왔습니다라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은데 몸이 바뀌면서 충분히 우리 선생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다리도 안 아프시고 예, 안 아프게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예,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체 비만인 경우 어떤 운동을 네, 해야 그렇죠. 될까요? 이제 상체 비만은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는 게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그게 되면 이제 상체 비만까지 체형까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하체는 특히, 가늘고 네. 상체가 이제 바로 호르몬 마르면서 에너지 균형이 많이 깨진 경우거든요. 또 이제 갱년기 주부들 같은 경우 위에 열나고 하는 것도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호르몬 변화로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아주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인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잠 깊이 못 자죠. 네. 그리고 얼굴이 열나고 입 마르고 눈에 충혈 생기고 또 뭐 우리가 에너지 생성이 안 돼도 개소리가 납니다만 뒷골 에너지가 위로 상기되면서 목이 뭉쳐도 목 어깨가 결려도 네. 귀나 눈이나 뭐 다 이런 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비뇨 호르몬에 관련되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불임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궁 쪽의 어떤 네.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키가 뜨게 되고 균형이 깨지면 열이 위로 올라가면 모근이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탈모 같은 것도 심하게 일어나고요. 또 피부에도 이제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건조해지고. 피가 걸쭉해지잖아요. 네. 걸쭉해지면 이게 다 염증의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심한 경우는 건선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잠 못 자고 리듬이 깨지면 이제 불면 뭐 우리가 우울증 또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 뭐 이게 다 사실은 네. 뭐 허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는 약해지면서 허리 아프고 협착증, 디스크 다 올 수 있고요. 또 관절도 약해지면서 발바닥도 또 아플 수 있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어떤 보면 균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뭐랄까 운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원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균형이 깨진다는 거는 호르몬이 마르면서 기가 위로 자꾸 네. 뻗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래는 약해지고 목 어깨는 뭉치고 위에는 열이 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에너지를 끌어내야죠. 네. 그죠? 끌어내려야죠.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네. 예, 어떻게 끌어내려요? 예, 끌어내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죠. 아. 하체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하체 쪽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야지. 그 하체 운동은 당연히 걷기, 달리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내가 모든 지금 경우에 걷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걸을 때도 유산소 막 급하게 하는 스피드 워킹이 아니라 네. 파워 워킹을 해야 돼요. 파워? 예, 파워 워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에 조금 힘을 주면서요. 저항성 힘을 주면서 네. 천천히 걷더라도 힘을 주고 걷는,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걷는 네. 이제 그런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좀 엉덩이에 힘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걸어보시면 네. 이제 히프에 힘을 그렇죠. 준다? 엉덩이 힙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네. 예, 천천히 걸어도 되니까 다리 힘을 주면서 걷는다는 운동 생각을 하시면 에너지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운동의 걷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네. 예, 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하체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체 운동은 어떤 게 있느냐? 계단 예, 오르기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계단 오르기죠. 네. 예, 얼마나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도 일반적인 걷는 것보다 1.5배 우리 칼로리 소모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비만도 해결이 되고 하체 근력도 키우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양쪽에 하나의 운동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라.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연세 드셔서 진짜 그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조기 같은 거 잡고 거실에서 네. 뒷 발꿈치만 이렇게 들었다 내려도 사실 에너지가 내려가거든요. 예, 네. 예, 발꿈치, 뒷발꿈치 들기. 예, 네.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 운동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만약에 이제 하체 힘도 없지만 몸이 많이 무겁다 이러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좋거든요. 왜냐면 네. 실내 자전거는 우리가 엉덩이에 앉으면서 이 안장에 체중을 다 안장에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발목에는 네, 괜찮겠네요. 예, 무리가 안 가죠. 그래서 실내 자전거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 못 자고 이러면은 스쿼트, 네. 뭐 런지 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운동에 모든 체질에 이제 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에너지 균형이 깨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하체 운동을 해라. 하체 운동에 집중해라. 네.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은 제가 50이 넘어가면요, 그런 말씀,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건강, 이제 노후의 건강에 가장 뭐랄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꼭 지켜야 될 거.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질문하는 경우 있는데, 거기에 제가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상체 운동 하지 마시고 하체 운동만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 왜 그러냐면 40대 후반 넘어가면 우리가 호르몬이 마르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네.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기가 위로 뜨게 돼요. 네. 예, 그거는 뭐 나름대로 큰 병이 없이 지낸 분들도 연세 드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하체가 가늘어지고 상체가 굵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자연의 어떤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나름대로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체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 그렇군요. 예, 예. 상체 운동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네, 그래서 뭐 진짜 상체는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도 해요. 네. 예, 그만큼 제가 이제 네. 하체 운동만 하시라.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모든 운동 그냥 몸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 네. 그게 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특히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이제 말씀드렸던 상체 상체 운동. 운동. 예, 상체 운동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대부분 가슴 근육 키우는 이제 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역기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자연의 에너지라는 게는 밤이 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저녁에 가서 상체 운동하고 역기 들고 가슴 운동 해버리면 에너지 위로 다 뻗치면서 저녁에 네.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럼 새벽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힘드니까 또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커피 마시고, 커피 제가 먹지, 10시 이후로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빠지면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어떤 집중력도 안 생기고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해도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게 자꾸 떨어지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직장인들, 우리 젊은 친구들, 예, 너무 상체 너무 운동에 상체, 하지 말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아침은 도움이 돼요. 네. 아침에 상체 운동은 또 자연의 에너지를 이게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고. 리듬을 타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녁에 상체 운동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수님, 네.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지금 두 분께서 꼭 답변을 들을 상담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 운동요법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고 네. 이 상담을 하고 네.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정리해보면 네. 이제 팔다리 가늘고 배만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또 네. 에너지가 부족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 우선 운동보다는 음식이고, 그리고 네.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되 편안하고 가볍게 해라. 네. 그리고 가볍게 땀이 날 정도, 가벼운 어떤 땀이 촉촉이 시작될 정도, 그 정도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무겁고 전신 비만은 무조건 무리하게라도 운동을 좀 해라. 네. 그렇지만 관절에 부담이 안 되도록 식이 조절부터 중요하다. 같이 하라.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잠 못 자고 뒷골 땡기고 이런 그 에너지 균형이 깨진 경우는 무조건 하체 운동해라. 네. 그리고 50대 넘으면 누구나 다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하체 운동에 하라. 집중해라. 예, 저는 이제, 오늘 방송 예. 들으면서 플랭크하고 네. 계단 오르기는 네. 아주 중요하다는 아, 거 예,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누구나. 잘 들었고요. 예, 예. 자, 교수님, 질문이 더 자꾸 느는데, 빨리 최성규 씨.
방송 초반에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 있다고 하셨던 분인데요.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으나 간이나 다른 장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끔 옆구리 앞부분이 간헐적으로 당겨진 듯 작은 통증이 오는데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데요. 아유,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건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 척추에서 늑간 쪽으로 신경이 나오거든요. 늑간 신경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일종의 어떤 현상이 지금 말씀대로 너무 구부려 있는 자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늑간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경에.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의외로 거기에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성적으로 오히려 고생하는 뭐 그래서 늑간 신경통 진단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 우리 선생님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 자세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예, 자세를 바로 잡아야지 이 옆구리 늑간 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되고 근육이 제 기능을 하고 신경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말씀대로 바이러스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급이 안 되면 에너지가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와요. 우리가 불통적 통입니다. 예,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너지가 통하지 못하면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좀 평소에 어쨌든 배 당기고 약간 몸을 세우는 그런 바른 자세 한번 해보시죠. 예, 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경 씨 협착증 수술한 지 1개월 됐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협착증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경님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 순환이 안 돼서 체지방이 너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잠을 제대로 자면서 깊은 잠을 자면서 에너지 리듬이 맞춰져 있는지 그것만 잘 관리하시면 허리는 그냥 좋아진다니까요. 몸의 기둥입니다. 몸이 안 좋은데 허리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준성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걷기 운동을 강조해 주셨는데 하루에 얼마나 걷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걷기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딱 사람마다 이제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성 씨가 만약에 하루에 2만 보 걸어도 큰 문제가 없고 하면 2만 보 걷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몸이 따라가질 않는데 뭐 이렇게 10,000보, 20,000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좋고요. 일주일에 보통 한 4일 이상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그 리듬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한 적어도 30분 이상을 그렇죠. 40분.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을 태우겠다고 생각하면 40분 이상은 하셔야죠. 스피드 워킹을. 그런 거고 그리고 하체 운동도 뭐 우리가 꼭 40분은 아닙니다만은 엉덩이 힘주고 걷는 운동을 어느 정도는 또 하셔야지만이 그게 되고요. 또 에너지가 만약에 부족해서 그냥 그 한 산책 겸 하는 경우도 뭐 내가 볼 때는 큰 무리가 되지 않으면 한 3-40분 이렇게 하시면 몸의 에너지의 흐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운동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걷기 운동이라는 게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운동요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좀 시간도 약간 좀 오버를 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노비너 건강법 중에서 지난번에 음식, 오늘은 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면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우리가 건강 상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한 달에 지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건강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 비록 그 화면상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또 지금 얘기하는 에너지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있는 상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이 건강 상담을 좀 뭐랄까 좀 봉사 개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노비노를 쳐보면 뭐 이재동 교수 이렇게 나온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다가 또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상담을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교수님께서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상담까지 해주시나요? 제 직업이 이제 어쨌든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 건강하게 해드리는 게 제 하는 소임이니까
예, 봉사하는 개념으로 제가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카카오 채널에 노비노라고 치시면 카카오 채널 친구 맺기를 하시면 네. 바로 교수님하고 또 직접 네.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친구 맺기를 해보시죠. 네. 교수님 오늘 여러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어떻게 한번 운동요법 정리 네. 한번 해주시고 네, 끝내면서 예, 운동요법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금방 얘기했으니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고 내 일상의 생활이 내 건강을 결정을 한다. 이게 네. 나중에 병이 오고 가서 병원에 가서 하려면 이미 내 몸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온 게 바로 질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기 전에 어쨌든 내 몸의 건강 관리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내가 어떤 수면의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네. 결정이 달려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리를 하죠. 아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면으로 예.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십시오. 예.